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2시 54분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뭐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딱 100포 정도 오르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움직이질 않아요. 보통 미국 증시는 자신감 빼면 시체인데, 그죠? 지난번에 뭐 4월 10일인가? 그때는 하루에도 2,000포가 올랐잖아요. 최근에는 굉장히 간을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일들은 미국 정부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또는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든, 그죠? 금리가 인하되든 인상되든 다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 악재가 돼도 금세 호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이란이 행동하는 또는 이란이 결정하는 내용들은 미국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으니까 제어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면 아마 월봉이 상승폭이 2%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2023년도 11월에서 2024년도 7월 11일까지 개인이 매도한 돈이 31.5조 원이에요. 개인은 이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32조를 매수했어요. 이게 외, 이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외국인은 32조 원을 들고 있었어요. 그 32조 원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죠. 자, 시간이 흘러서 2025년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개인은 5.9조 매도예요. 외국인은 3.6조 매수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6조, 30조, 그쵸? 6분의 1이에요? 5분의 1? 20%입니다. 20%. 32조인데 4조예요. 8분의 1이에요. 이거는 뭐 15%인가? 8분의 1이면 얼마죠? 12.5? 12.5%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승할 때 대비해서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돈이 적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딱 봐도 차이가 나잖아요. 앞자리가 다르잖아요. 지난번에는 10조 원 단위로, 그것도 30조 원이나 가까이 매수했는데, 이건 10조 원이 아니라 그냥 조 단위예요. 3.6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없다예요. 지금 제가 이번 달에 매수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큰 돈을 들이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딜레마예요.
예.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돈을 많이 들이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들이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여기까지 끌어올렸을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옵션 얘기도 하고, 상법 개정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도 이상해. 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뭐냐? 이제 월봉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가 한 360 정도 돼요. 360 정도 돼. 그러니까 360 정도에서 지금 404까지 온 거예요. 대략 한 44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44포인트를 올리는데 외국인이 쓴 돈이 4조예요. 그러면 44포니까 1조당 11포예요. 그렇죠? 1조당 11포입니다. 근데 개인은 1.6조 매도예요. 얘는 매도예요. 얘는 매수고. 그러면 얘는 설명이 안 돼. 그쵸? 11포 올리는데 얼마 들어간 거지? 4로 나눠야 되잖아요. 4. 그러면 4천억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4천억을 사면 11포가 빠져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상승은 굉장히 불안한 거라고. 왜? 돈이 들어간 게 없어. 특히 개인은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미국 증시는 계속 이란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폭등해야 돼. 지금 우리 증시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증시 올라가는 것처럼 미국 증시 올라갔으면 지금 22,000이 문제예요. 3만도 찍었겠다. 그죠? 근데 안 가잖아요. 왜 안 가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겪었던 악재들은 다 자신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악재였는데, 이란은 제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역사가 꽤 길잖아요. 단군 얘기도 있고, 이란도 역사가 꽤 긴 나라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엄청 길어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들이 나와요.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랍에는 밀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아랍이라고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잖아요. 페르시아랑 그 아랍은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항복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항복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싸울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싸울 정도의 체력은 아닌데 항복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쫀심이 있어서. 그러면 잘못되면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가 빨리 마무리되고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돼 가면 이제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이란의 군사 행동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이란이 보복 행위에 나서게 되면 진짜로
골때려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이란은 지상전하기 진짜 힘든 나라라고. 아프가니스탄 저리 가라야. 예? 아프가니스탄 저리 가라라고요. 물론 아프가니스탄의 그 산악이 무시무시하죠. 예. 그쪽이 높은 지대가 있잖아요. 파미르고온이 그쪽에 있나? 예. 근데 이란에도 무시무시한 산맥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운데는 사막이 있고, 지상전하기 너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전쟁하기에는 까다로운 나라고.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까는 계속 물음표예요. 둘이 전쟁하라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뭐 제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은 군사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군사행동을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이제 우스운꼴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심지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해군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육군은 우리가 군사가 많으니까 군인도 많고 해볼 만하겠지만 해군력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일본의 해군과 우리의 해군은 급이 다르니까.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항복해야 되나요? 일본에? 절대 안 할걸요? 한국인의 자존심상 일본이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도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너무 강하니까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상전을 못할 거라면 육지로 못 들어가. 육지로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럼 결국에는 공습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폭격했다고 어쩌저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할 수 있는 건 공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산 밑에 땅굴 파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못 죽여. 시설만 파괴하는 거지 요인들을 죽일 수가 없다고요. 왜? 지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둘이 지상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간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가 끼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나가요? 다 반 이스라엘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지상전은 없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거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왜? 안 올라. 하루에 300포, 400포씩 그냥 쭉쭉쭉쭉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 나스닥 100 지수가 100포 오르기도 두려워해요. 100포 올리는 것도 눈치를 본다고. 그 얘기는 뭔가가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죠. 뉴스는 계속 확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정교하게 확인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뉴스를 확인을 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란의 뉴스를 확인해 봐야 이란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이거 1.6조 원밖에 없다고. 개인은 지금 1.6조 원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악재 한 방이 딱 뜨면 1.6조 원어치 주면 되잖아, 매수. 개인한테 주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월봉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월봉이 텅텅 비는 거라고. 이게 개인의 매도로 꽉꽉꽉꽉 차 있어야 방어가 되는데 이걸 1.6조 원을 매수시켜버리면 완전히 비는 거예요. 그럼 방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뭐 4조 원밖에 매수 안 했으니까 날 잡아서 한 1조 원 던지면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지금의 수급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요. 예, 외국인은 좀 덜한데 개인 수급은 진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조 원을 덜어내면서 어쨌든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변경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뭐 제 주변 대화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 떨어지니까 이란 사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기관이 1조를 던졌어요. 응? 기관이 1조를 던졌다고. 그러니까 뭔가 냄새를 맡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았으니까 던지지. 앞으로 주가가 3,500도 가고 4,000도 간다는데 왜 던져요?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사건은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발표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벤트가 잠재되어 있다. 그게 언제 터지느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일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얘기할 게 있는데 월봉을 보면 월봉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준선이 이렇게 됐나? 아니다. 반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360.35예요. 그러면 종가가 360.35를 하회하면 데드가 나요. 예? 자, 종가가 작아야죠. 360.35보다. 근데 이게 6월, 7월, 8월 다 해당이 돼요. 그 얘기는 360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360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60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다고. 자, 449, 360, 지금 404예요. 이거 45죠? 44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똑같다고. 최고점을 갈 확률과 360으로 내려갈 확률은 똑같아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죽으면 데드가 나고 데드 나면 목표가 322.66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게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이란 쪽에서 뭔가 이벤트가 터져. 이란 쪽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360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 증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세요. 물론 이제 이란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악재가 해소되는 거겠죠.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악재가 해소되는 거니까 그때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그전에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딱 고개 숙이고 잘못했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라고 발표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끝까지 발표 안 하고 악재를 이제 터트리면 그때는 영향을 받겠죠. 근데 어쨌든 기관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관은
1조 원 던지는 거 보고 어쨌든 냄새는 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360을 방어할 수 있는 돈이 4조. 그죠? 개인은 1.6조입니다. 네. 개인이 1.6조 매수하면 360을 방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외국인이 4조를 매도하면 360을 방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차트 그리는 거 보면 거의 목숨 걸고 그린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박살내려면 당연히 악재가 필요하죠. 저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추적합니다. 4월 10일 이후로 외국인이 매수한 게 3.6조라는 거는 기존의 주력 주식들을 다 팔았다는 얘기죠. 새롭게 뜨는 주식들은 매수했을지 몰라도 기존에 주력으로 밀었던 종목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한 거죠. 돈은 사실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왜? 매수한 게 없어. 네? 어떤 분이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되죠. 근데 이제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하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더 끌어올리느냐?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하고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매도하느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3,500, 4,000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상승은 저는 실체가 없다고 봐요. 네?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상승한 폭에 비해서 그렇다고 개인의 물량이 정리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개인이 10조, 20조 뭐 이렇게 팔아서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나눠 먹은 것도 아니라 1.6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 어쨌든 굉장히 상승세가 강한 것 치고는 기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상승하고 있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구조로 상승한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차트는 불가능한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 그럼 불가능한 차트를 그리려면 돈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돈도 안 들어와. 지금 옵션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외국인은 지금 옵션만 하고 있는 거예요. 4조 원 가지고. 딱 옵션으로 돈 벌 것만 딱 해가지고 치고 빠지고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요. 돈은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예. 해석이 안 돼요. 4조 원만 빼면 돼. 외국인이 4조 원만 빼면 360이 무너져. 360이 무너지면 320이까지 다시 가야 돼.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보세요. 하루하루 차트 보고 있으면 열받아요. 뻔히 보이는데 막 마음대로 막 조작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열받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을 올려도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의 움직임은 자기적인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심리적으로 3천을 넘었고
3,500도 갈 거고 4,000도 갈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그딴 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3,500을 가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갈 수는 있지만 이유가 없다고. 그죠? 자, 뭐 경기 부양을 해. 그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해. 그러니까 이게 3,500도 가고 4,000도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관계가 없어. 응? 둘이 관계가 없다고요. 이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죠. 중국은 경기 부양책 몇 번 발표했어요. 6천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 응? 안 넘어간다고. 경기 부양했는데 6천 안 넘어가죠. 상해지수 6천 넘어간 거 보셨어요? 2007년 이후에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6천 넘어간 거. 지금 3천이잖아요? 경기 부양하면 6천 넘어가야지. 왜? 부양하니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과 지수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예요. 상승의 요인으로는 작용하겠죠. 근데 그게 4,000을 가야 되고 3,500을 가야 되는 근거는 안 된다고. 그건 이미 중국이 증명했잖아요. 중국이 증명했다고. 이미 돈 때려 벗는데도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두 번째, 상법 개정. 이거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반영했잖아. 6월 1일부터 한 달 내내 반영했으면 됐지. 이걸 얼마나 더 반영해요? 얼마나 더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의 뇌구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미 다 반영했다고요. 이미 다 올랐어. 그러면 앞으로 3,500을 가고 4,000을 가려면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 영업이익이 잘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을 하거나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경기 부양하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나? 영업이익이 잘 나올 기업은 따로 있죠. 그죠? 돈 받으면 숙박, 여행, 그 다음에 뭐 있지? 유통, 마트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수출기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수출기업들이 죽쓰는 이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2차 전지가 죽쓰는 이유는 다른 회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오해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산업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기업은 잘 나가요. 삼성전자가 죽쓰는 이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잘 나간다고. 그러니까 죽쓰는 거예요. 더 싸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건비가 비싸잖아. 우리가 단가가 비싸다고. 그러면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지면 더 싼 나라 제품을 쓰겠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강한 이벤트는 이란이라고 생각해요. 이란이 가장 확실한 이벤트인 건 이게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되는 대상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되면 악재든 호재든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무리가 되든 터지든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저는 결론이 나야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항복, 핵시설 다 포기하고 우리는
서양으로 개방할게. 옛날에 팔라비 왕조였나요? 뭔가. 그때처럼 이란을 개방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뭐 엄청나게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마치 북한이 우리는 공산주의를 포기할게요라고 하고 미국한테 항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라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은 건 사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만 남아 있는데 그 나쁜 것을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란의 결정에 달린 거죠. 저는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필요해. 저는 월봉의 윗꼬리가 필요하다고요. 그 월봉의 윗꼬리가 한 20포인트 이상만 달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385 정도까지만 빠져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신호가 없어서 죽겠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분석 올리면서 틀리면 솔직히 괴롭죠. 도움을 주려고 영상을 올리는 건데 도움이 안 되면 투자하신 분들도 괴롭겠지만 분석 올리는 사람도 엄청 괴로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석을 올리는 건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계속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불안하다고 해서 이성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요소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정신줄을 좀 잘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싸움에 졌다고 해도 항복을 해야 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좀 어딘가 숨어 있다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항복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항복을 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도 정작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분석이 틀리고 있지만 이 얘기를 계속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상방으로 갈아타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분이 잘 판단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따라해야 되는지는 의문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만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계속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거니까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정말로 높은 자리인지 아니면 저렴한 자리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증명이 되겠죠. 3,500이라는 숫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그거 별거 아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증시를 급등시킨 종목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지금까지 그 많은 기업들이 다 나가 자빠졌을까요? 성장하는 게 쉬우면 포스코홀딩스는 왜 나가 자빠지고 CJ는 왜 나가 자빠지고 그죠? 에코프로는 왜 나가 자빠졌냐는 거예요. 다 시류를 타는 거지.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기업들은 극히 드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대한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성장해 왔으니까요.
돈을 보면 답이 없어요. 예? 돈을 보면 답이 없다고. 이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들어온 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장기적이지 않다예요. 굉장히 단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입장에서 들어온 애들은 32조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3조 6천억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방을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장이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주봉이 딱 한 개라도 장대음봉으로 쳐박는 봉이 하나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 증시는 이란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미국 증시는 이란을 바라보고 있다. 5월달, 4월달에 그 반등할 때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세요. 자신감 만빵이에요. 지금은 자신감이 없어. 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관세는 자기 나라의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주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선점해서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이건 안 돼. 트럼프도 이란의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터질 사건 때문에 미국 증시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면 이란 문제는 해결된 뒤에 그 다음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란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이상 하방을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왜? 뭐 악재 터지면 순식간에 갈 거예요. 예? 순식간에 가지 않겠어요? 그냥 갭으로 쳐박을 수도 있다고. 근데 갭으로 쳐박아도 외국인이나 기관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래봐야 4조예요. 응? 그래봐야 4조라고. 뒤에 35조 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예? 저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저도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이게 선물이고 옵션이고 그러면 증거금이나 뭐 프리가 녹아서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곧버스는 상패도 안 돼요. 뭐 상패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병합을 합니다. 병합을 하는데 상패는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트 보고 있으면 괴로워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오늘처럼 개인이 대량 매수를 한 2, 3일만 더 해준다. 그러면 곧버스에도 다시 좋은 계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은 내리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